자,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에 대한 선발 기준은 뭘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기준에 대해서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4대 요소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제 우리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온다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라고 저희한테 물어보신다라면 첫 번째는 스토리보드라는 걸 짜야 되는데 그건 다시 한번 방송을 준비를 해드릴게요. 아니면 저희 방송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예비고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4대 요소라는 걸 이 4가지 요소를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데 첫 번째가 학업 역량, 두 번째가 전공 적합성, 세 번째가 인성, 네 번째가 발전 가능성, 이 4가지를 가지고 생활기록부를 분석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요. 자, 그러면 학업 역량은 무엇일까요? 뭐 간단합니다. 공부예요. 내신인데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지만 내신 등급만 보는 게 아니고 원점 수학 편차, 이수 과목들, 성적 추이들, 세부 능력들 이런 것들이 다 학업 역량이라는 거에 들어가는데 하나하나 따져서 본다라면 원점 수학 편차는 학교 수준을 좀 평가하고 아이들의 수준, 그러니까 학생의 능력을 평가할 때 보는 거고요. 이수 과목이라는 게 뭐냐면 전공 학업이라 그래서 만약 공대를 가는 학생이라면 수학과 물리, 기하 이런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 우리 아이가 경영학과를 간다라면 수학이나 경제 수학 같은 거를 선택을 해야겠죠. 뭐 우리 아이가 자연과학대학교를 간다, 뭐 우리 아이가 약대나 의대를 가겠대요. 그러면 화투와 생투는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수 과목이라 그래서 전공 학업을 어떻게 선택하냐가 좀 잘 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성적 추이라는 걸 뭐냐면 1학년 때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2학년 때, 3학년 때 성적에 대한 원점수와 등급을 올려준다라면 대학교는 이 성적을 통한 어떠한 발전성을 보면서 학생의 잠재 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 세부 능력이라는 건 학업 선생님들, 그러니까 뭐 수학이나 국어나 영어나 이렇게 선생님들이 학업에 대한 태도나 활동들, 수행평가를 우리 학생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무엇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배우는 걸 얼마나 잘 소화해내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써줄 수 있는 게 세부 능력인데 요즘 대학교에서 세부 능력을 되게 중요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인데 이게 이제 관심 적합성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뭐 이대나 서강대처럼 전공성을 좀 안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공성보다는 학생이 관심을 갖고 어떤 관심을 갖고 그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어떠한 다양한 활동 안에 자신의 어떤 활동들의 주체가 좀 보이는 이런 학생들을 선발하는 라인이 있고요. 전공 적합성을 좀 많이 보는 학교들, 뭐 동국대학교나 뭐 경희대학교 이런 학교들, 그리고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 이런 것들은 전공성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전공학과와 관련된 활동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활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동아리나 진로활동, 그리고 세부 능력에도 전공 과목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내가 만약에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을 간다면 생명과학 1, 2에 대한 활동들에 내가 대학교를 가서 배우고 싶어하는 어떤 지원 동기 같은 것들도 좀 나타나면 좋을 거고, 동아리나 진로활동 같은 경우도 좀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성, 대학교에서 말하는 인성은 솔직히 착한 아이를 선발한다라기보다는 어떠한 인성을 통한 어떤 공동체 의식들, 그걸 통해서 어떠한 팀을 좀 꾸려나가거나 학교 안에서 학생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어떠한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한 어떠한 소통 능력, 리더십, 협력, 이런 배려 나눔을 하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주체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학생만의 어떤 소통 능력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네 번째가 발전 가능성인데 발전 가능성은 혼자 가는 건 아니고요. 저 3대 요소들, 학업에 대한 어떤 성적에 대한 발전성, 전공에 대한 활동들이 학년별로 발전하는 스토리, 그리고 인성을 통해서 소통이 발전하고 이런 식으로 3대 요소가 학년별로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대학교가 학생을 선발하는 4대 요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보통 대학교가 학생들을 선발하는 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활동들을 또 챙겨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2024학년이 되면
되게 많이 줄인답니다. 그죠? 글자도 줄고, 뭐 독서도 이제 미반영하고 수상 경력 보지 않겠다라고 하고, 뒷부분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생활기록부에 대한 비중이 좀 낮아지는 게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의 비중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글자를 줄였다라는 건, 대학교가 글자를 줄이는 이유는 안 보겠다라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거 많이 쓰지 말고 대학에다 진짜 어필할 수 있는 학생의 가장 큰 부분을 잘 나타내 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00자, 700자 안에 우리 학생의 4대 요소인 이 능력들이 차곡차곡 잘 계획적으로 짜 있어야지 같은 등급 아이들끼리 경쟁 붙었을 때 이게 비교과로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A라는 학생이 1.5등급이고요. B라는 학생이 1.5등급입니다. 학교 수준이 비슷해요. 그러면 학교 수준이 비슷하고 등급대가 비슷하게 형성됐다라면 무엇을 보고 학생을 평가해야 될까요? 그때 이 비교과라는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전공 이수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성적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학생이 어떤 주체적인 활동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나머지 평가 요소로 집어넣어서 학생을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가 줄어들고 무엇인가 미반영이 많아졌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하는 데 있어서 생활기록부에 대한 비중이 낮아졌다고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딱 들어가야 되는 우리 학생의 이야기가 정말 잘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 할 때 같은 등급 아이들한테 밀리지 않고, 좀 등급이 모자르더라도 좀 상위권 등급을 잡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학교가 우리 학생을 선발하는 4대 요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좀 이제부터 창제활동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을 좀 하나하나 따지면서 어떻게 좀 준비 방향성을 잡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그 4대 요소 있잖아요. 요 4대 요소는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 지금 2023학년 특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강 수업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 VIP 회원님들은 저희 특강 수업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2022, 2023 이 이제 학부모님들은 그 특강이나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저희가 VIP 회원님들한테 올려놨고, 이 2023학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특강을 이제 찍어서 올려드릴 건데, 이 특강은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리지는 않고요. 저희가 컨쇼마트라는 새로운 핸드폰 앱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웹에다가 올려드릴 건데, 그 웹이 한 1월 달이나 돼야지 저희가 오픈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특강을 좀 올려드려서 방학 동안에 그 특강을 좀 보고 학년을 어떻게 1학년 때 구성해 나가면 좋은지 그 부분은 그걸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창제활동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 지금 현 중3 학생들, 예비고 학생들은 이렇게 변한답니다. 첫 번째 자율활동인데 이제 500자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벌써 글자를 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0자인데 이거를 글자로 하시면 안 되고 이제 바이트라는 계산기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한글은 2바이트고 영어는 1바이트고 뭐 이렇게 바이트 계산기라는 걸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500자라는 건 바이트로 따졌을 땐 1500바이트 나중에 글자 수를 맞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율활동은 어떤 걸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학교 행사들, 뭐 축제나 아니면 체육대회, 그리고 체험, 현장 체험 학생, 현장 체험 학습, 그리고 1인 1형, 뭐 반장, 부반장 다 포함되고요. 뭐 칠판 닦기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멘토, 멘티 이런 것들, 그리고 학교 안에서 하는 각종 학급 활동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자율활동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자율활동은 이제 교육도 좀 들어가요. 뭐 장애인 이해 교육, 아니면 뭐 인성교육, 뭐 흡연 예방 교육 이런 것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자율활동에다가 전공성을 좀 많이 어필하려고 노력하는데, 자율활동은 전공성을 어필한다기보다는 인성평가를 좀 중요시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건 밑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동아리네요. 자율동아리가 이제는 이제 대학에다가 미반영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지금 뭐 하나를 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대학교에다가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한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 단체 활동 이거 미기재예요. 그러니까 아예 쓸 수가 없는 거고요. 미반영된다라는 건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는 2022, 2023학년 아이들은 30자를 쓰는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30자를 통해 가지고 자기소개서 라인을 구성했는데 솔직히 2024학년 학생은 지금 자소서가 폐지됐기 때문에 솔직히 자율동아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율동아리 하실 필요 없고요. 청소년 단체 활동 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소논문은 원래 기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소논문을 다 활동보고서 아니면은 연구보고서, 학술보고서로 다 변형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논문이라는 부분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학술보고서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율활동에서 가장 큰 키워드가 뭘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인성입니다. 보세요. 행사 혼자 하는 겁니까? 친구들과 같이 하는 거고 체험활동 혼자 나가는 거 아닙니다. 1인 1력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학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학생들과 함께하는 부분이 바로 자율활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활동에서는 전공성을 어필한다기보다는 어떤 학생들과 잘 지낼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인성, 소통, 함께 한다라는 어떤 나눔과 배려, 이런 소통과 리더십, 이런 부분이 자율활동 500자 안에 들어가면 되게 좋다. 왜 그러냐면 2024학년부터는 봉사가 지금 빠지기 때문에 이런 인성평가를 좀 보여주고 학생의 어떤 리더십 같은 거 보여줄 때 자율활동에다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전공성은 어디다 보여주나요? 동아리에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우리 학생들의 이런 알찬 능력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동아리에서 핵심 키워드는 전공, 적합성과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활동들에 대한 발전성을 가져가기 위한 어떤 연구들. 자, 동아리 활동은 공부하는 데가 아닙니다. 뭐 수학 동아리예요. 그러면 수학 동아리에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게 동아리가 아니고요. 수학에 대한 원리를 연구하고 수학과 물리를 통해서 어떤 일상에 연결되는 어떤 법칙을 연구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연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전공성을 통한 자신의 관심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토리를 짤 수 있게끔 어떤 연구 라인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창제활동의 변화인데 가장 큰 변화는 자율동아리가 없어졌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창제활동의 두 번째 봉사활동과 진로활동입니다. 이걸 이제 창제 자동봉진이라고 하는데